있다 없다 둘 중에 정말 하나만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귀신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죽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웃는 표정으로 죽는데요. 뭐 하면 직성이 풀린다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직성이 뭐길래 풀린다라고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민속과 괴담을 파헤치는 컨텐츠 명리한 덕후들 진행을 맡은 차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귀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민속이니 괴담이니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민속과 괴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러면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에서 과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 샤머니즘, 그리고 귀신, 그리고 불가사한 이야기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국가대표 어떤 귀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스튜디오가 네. 지금 역대 제가 가본 스튜디오 중에 진짜 제일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즘 국립민속박물관에 외국인 관람객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데 진짜요? 아유, 아시는군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형편이 왜 이런가요? 아, 저도 실은 뭐 네. 국당이나 네. 이런 데서 좀 더 아주 절절하게 아. 찍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네. 지하에서 네. 이렇게 해야 뭐가 좀 몰릴 거 아니에요? 아. 눈에 보이는 관람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람객들 저희는 모셔서 자, 왜 그래요? 뭐 때는 뭐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서 또 얘기도 전해드리고 방청객이 아니라 방청귀가 있을지 모른다. 예. 잠깐만요. 아주 뒷골이 서늘한데요? 적당한 장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네. 실존하는 사람인지도 잘 의심이 가요. 왜? 아, 잠시만, 왜 그래? 아, 왜 그래요? 저 진짜 집에 가요? 아, 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집에 갑니다, 이러시면.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오컬트 장르, 뭐 공포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 잘 보십니까? 저는 진짜 못 보거든요. 혹시 무서워하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공포 영화, 뭐 공포, 뭐 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즐겨 읽는 편이고요. 근데 좀 무서워하기는 또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공포 영화인데 안 무서우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무서우라고 만든 건데. 아, 그건 그렇죠. 저는 무서움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도 그걸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뭐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들어와 뭐 이러면서 본다기보다는 무서운데? 라고 하면서도 저는 자주 즐겨 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네. 과장님께서는요? 저는 그래요. 소설도 좀 읽고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런 건 좋은데 영화는 잘 못 봅니다. 워낙 비주얼로 보여주는 게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래갖고 한 번은 잘못 보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게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근데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면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그래요? 눈앞에서 누가 귀신이 씌어도 그것도 안 무서워요. 근데 영화랑 드라마만 보면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 귀신의 집 놀이공원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떠세요? 조금은 재미있는데 여럿이 가면 재밌는데 만약 혼자 들어가라? 못 가죠. 아, 진짜요? 교수님 가실 수 있으세요? 혼자? 혼자 뭐 갈 수 있죠. 용감하시네요.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되레 뭐 동네 흉가들 있잖아요. 귀신집들 가면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레 좀 무섭더라고요. 물론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무섭죠. 직장 내 동료들, 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은. 보일 듯 말 듯하고 어디선가 무슨 소리를 낸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오늘 저는 그런 걸 좀 극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다 함께 극복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극복을 하고. 네. 교수님과 과장님도 극복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국립민속박물관이잖아요. 근데 국립박물관인데, 이런 으스스한 장소에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다, 뭐 구판이 벌어졌다, 그것도 해외에도 무슨 정령에 대한 이야기 같다 하면은 그걸 학문적으로 기록을 하고요. 조사를 하고 관련된 유물을 수집을 해서 어떤 우리가 귀신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인간들이 격하게 싸운 어떤 경험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저희가 보존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로 인간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 당대 문화, 또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이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신의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국립박물관에서 다룰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인트로에 불과하거든요. 인트로. 아직 본격적인 빨리 이야기는 진행해야 돼, 빨리 안 해. 진행해야 돼. 시작도 안 빨리 진행해야 돼, 했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돼. 네. 그럼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귀신 있는 겁니까, 진짜로? 답변 시원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또 귀신 그러는데 귀신들 신은 분리가 돼요. 이른바 귀와 신으로 분리가 되는데 흔히 말해서 귀는 땅에서 올라오는 음기를 얘기하고 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운을 얘기를 해요. 무당들 보면은 원래 신이 들어왔는지 귀가 들어왔는지 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허주굿이라고 해서 잡귀가 들어왔네? 뭐 그러면서 그건 쫓아내고 신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내림받고 이제 무속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그 어떤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긴 했는데요. 엄밀히 나눠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귀신 그냥 한 단어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귀와 신이 나눠지는 거군요. 우리나라 옛날 용어 중에 보면 그런 거 따지는 경우 좀 있죠. 뭐 귀하고 신을 나누고 뭐 혼백 이런 말씀, 혼하고 백도 뭐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있는데, 아까 이제 시원하게 있다 없다 중에 뭘 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있다 없다 둘 중에 정말 하나만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네. 하면 저는 없다 쪽으로 일단 생각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의외인데요? 없다라는 거를 기초로 하고, 그렇지만 혹시 그래도 이런 입장을 좀 취하는 게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서는 조선시대 이전 사람들의 그 머릿속 생각 속에서는 귀신을 하는 게 정말 진지한 실체에 가까운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 중에 되게 질투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움을 받는 사람. 혹시 누군가에게 질투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투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사진을 갖다 놓고 어떤 악한 귀신한테 얘한테 나쁜 일을 벌어지게 해달라, 얘가 뭐 길 가다 자빠지게 해달라라고 막 뭐 빌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 게 현대 사회에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대단한 뭐 소송을 걸거나 경찰에서 잡아가게 하거나 하기는 어렵겠죠. 맞아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현대에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맞아요. 그럼 쟤 좀 이상하네, 뭐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쟤 좀 찌질하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궁중에서 벌어지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대표적인 사례로 1745년에 조선왕조 실록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독합방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독갑이 이제 도깨비를 한자로 표현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깨비, 방이라는 거는 이제 무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깨비를 이렇게 신령처럼 모시는 귀신이 임금님의 아들 왕자를 귀신한테 빌어서 저주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싹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 붙잡혀가지고 고문받으면서 맞으면서 조사당하고 해서 난리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악한 귀신에게 뭔가 기도를 해가지고 나쁜 일을 벌어지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당하고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뒤집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진지하게 실체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대에는 극히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죠. 그런데 조선시대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왜 현대에 오면서 이렇게 안 믿게 된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사람들이 옛날에 귀신을 왜 그렇게 많이 믿었느냐에 대한 중요한 이유로,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우리 현대는 알잖아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됐는데 뭐 면역이 없어가지고 몸에 자리 잡으면 그때 전염병에 걸리는 거다. 현대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목숨을 잃는데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은 왜 멀쩡하냐, 도대체 뭐냐, 이게 그냥 랜덤이냐,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유가 없는 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뭐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귀신 중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공들여가지고 제발 좀 해달라고 빌고 하던 게 전염병 귀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고 그 귀신한테 밉보이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믿었거든요. 그 19세기에 조선시대에 나온 기록들 같은 걸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쥐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쥐가 네. 사람을 물면 그때 콜레라에 물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믿었다고. 귀신쥐에 물려서 콜레라에 걸린다. 그래서 부적처럼 집에다가 고양이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막 붙여놓고 이랬었어요. 진짜요? 저희가 전시도 한번 했잖아요. 네. 고양이 아, 전시 진짜요? 때 병 막는 그 고양이 부적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갖다 대는 일들이 많았고 그걸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었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하나 둘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귀신에 대한 자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귀신이 있냐 물으면은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긴 하는데 네. 조선시대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가 그 귀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저는 우리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 이거는 계속 면면이 이어져 갈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염병 같은 건 분명히 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부적을 붙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죽는다는 건 알았어요. 해소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와 위안이죠. 그래서 종교가 가진 어떤 귀신을 근본에 둔 어떤 신앙이라는 체계가 가진 그 틀이 주는 거는 위로와 위안인 것 같아요. 결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전에 조선시대 말씀하셨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저주라는 게 있었어요. 이른바 고독이라고 그래서 벌레들 싸움시켜서 끝까지 남은 벌레로 가루를 만들어서 뭐 독약으로도 쓰고 저주하는 데 쓰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또 은근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주를 하는 무당은 또 없어요. 왜냐면 위로를 하고 위안을 해줘야 되는데 난 쟤를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위안해야 된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저 사람이 싫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기능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데 귀신이 하나같이 복수를 하러 오더라고요. 막 저처럼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고 막 하얀 소복 입고. 근데 한국 귀신들은 다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런 귀신도 있어요. 네네. 그 어떤 누구를 좀 해코지를 하겠다 하는 귀신들도 분명히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해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이 아주 뭐 나쁜 뜻은 아니라 내가 생전에 좀 억울한 거를 좀 누군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그 한국의 귀신이 되고요. 우리가 처녀 귀신, 총각 귀신 하는데 해코지를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또 처녀 귀신들은 우리가 문헌을 보면 대부분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함을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원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귀신의 어떤 문화였는데 그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전설의 고향 70년대 그러면서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으려면은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어떤 복수나 저주 이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딴 쪽에서 원인을 좀 찾고 싶은 것도 있어요. 네. 어디서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귀신 이야기, 유령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그런 상업화, 대중화의 뿌리가 좀 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무조건 뭐 잡아서 끝장내려는 네. 그런 악의 상징인 그런 귀신에서부터 네. 혹은 되게 좀 불쌍해 보이는 귀신까지 다양한 게 여러 가지가 그런 오락의 일부로서 좀 개발이 된 측면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식의 즐길거리로서 공포물 이런 게 발전되는 게 한 박자 늦다 보니까 주로 좀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게 조금 더 전통적인 거 있잖아요. 좀 더 교훈적이고 누가 귀신도 그냥 귀신이 된 게 아니다. 한을 품어서 귀신이 된 거고 그러니까 빌드업. 그 한을 풀어주면 다 이제 평화롭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 위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오래 간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정확한 지적이세요. 최근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요괴학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15세기, 14세기 때 이미 백귀야행이라고 해서
100가지 귀신들이 다니는 그림책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림책들이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컨텐츠화가 된 거죠. 완전 상품 그리고 상업이 또, 예, 한 번은 또 민속적으로 또 보면은 처녀 귀신 같은 경우는 또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루살카라는 처녀 귀신이 있어요. 아주 습한 곳에 사는데 농사 짓기 전에 그 귀신을 불러요. 루살카 와서 했는데 그 귀신이 머리가 풀어헤쳐졌다. 많이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농사가 잘 될 거라고. 그리고 때가 좀 지났다 그러면은 파종이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보내는 풍습도 하고. 다시 귀신을 보내는. 그러면서도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 처녀 귀신은 남자를 보면 간지럽혀서 죽인대요. 어머? 근데 그게 실은 그 일본 영화도 그렇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귀신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죽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웃는 표정으로 죽는데요. 정말. 간이 크게 놀라면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 뭐 숲에는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귀신 얘기가 많은 데는 숲이 울창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 뭐 헛것을 볼 수도 있겠죠. 진짜 루살카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이제 놀래서 죽는 거죠. 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콘텐츠가 예전부터 발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은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저희는 옛 이야기 통해서 뭔가 요즘 말로 도파민 도는 게 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요즘 좀 이렇게 좀 뒤늦게 말씀대로 한 박자 늦게 이렇게 좀 상업화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귀신 하니까 이걸 빼먹을 수 없겠다 싶은데요. 바로 굿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굿은 약간 막 무서운 분위기로 막 귀신아 나가라! 약간 이런 느낌의 테마 느낌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우리 진행자 선생님께서 굿을 실제로 보신 적이 없죠? 없어요. 없어. 다 영화 드라마로만 봤어요. 없어요. 그런 굿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 귀신을 일방적으로 쫓는 굿 이런 게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굿이 대체로 귀신을 대접하는 이런 류의 것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오히려 반대네요. 예, 좀 이렇게 잘해드릴 테니까 좀 가슈.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신을 보내는 것도 네, 그런 네, 게 많고, 귀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형태의 굿도 많은 편이고요. 오, 굿에도 종류가 있군요. 네. 굿도 크게 우리나라 굿은 세 단계로 나눠요. 오, 단계가 있군요. 청신한다. 신을 불러서 오신. 신을 놀린다. 같이 논다. 그리고 송신, 보낸다. 세 단계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불어서 민원을 얘기를 한다든가 뭐 좀 편안하게 살아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요. 그 어떤 나쁜 귀신을 쫓는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뭐 그게 어떤 메인 거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굿하면은 그냥 우리가 뮤지컬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신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맞서 같이 춤도 추고 말도 보고 굿도 보고 떡도 먹고 이 귀신이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을. 거리마다 들어오는 귀신들이 다 다르고 신이 다 달라요. 그건 귀가 아니죠. 신이 다르고 신. 그 굿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요즘 우리가 보는 굉장히 그 역동적인 굿들은 이북굿, 황해도굿이라든가 이런 것이고요. 아름다운 옷 따지면 그게 다 합쳐진 서울굿이고 또 예술적인 능력, 어떤 그 노래, 악기 이런 거는 이제 남쪽 지방의 굿이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또 무당이 굿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굿판을 여는 것도 있겠지만 조용히 치성을 들 수도 있고 고사를 지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요즘 이제 많이 합쳐졌어요. 많이 이제는 전 거리를 다 아는 무당들이 점점 없어요. 나 이 거리 너 못 뛴다. 그럼 이제 청송무당이라고 해서 객원으로 이제 모셔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을 모시는 자리라고 보면 돼. 신을 모셔서 같이 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안에서 부를 다른 신들이 있다면 같이 이제 풀어 먹이고 노는 거고 뒷전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잡신들 모아서 또 구경 왔으니 먹고 와라.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당에서는 그 무속인들은 굿판 가면 큰 깃발을 꼽아놓거든요. 키 큰 귀신은 깃발 보고 오고 키 작은 귀신은 뚱땅거리 맹검소리 듣고 온다. 소리 듣고. 그래서 다 부르긴 해요. 다 부르고 차별 없이. 신들은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놀아주고 옷도 갈아입으면서 노래도 다 다르고 음악도 다 다르고 사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의 핵심 중에 핵심은 굿이라고 봐요. 전통 음식, 우리의 음식, 우리의 신화,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복식, 옷, 음악, 언어 모든 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술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제가 뮤지컬이라고 한 거예요. 종합예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굿하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서 무서워요.
즐기면은 즐길수록 흥겨워요. 전염병 귀신 같은 것을 이제 집안에 있으면 전염병 걸릴 수 있으니까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뭐 배송굿 뭐 이런 말 쓰거든요. 배송굿? 예, 뭐 천연두나 뭐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보내드리는 거를 이렇게 행사처럼 잘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떠난다라고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예, 조선시대 기록 중에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애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연두 귀신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천연두 귀신이 잘 가라고 말 모양을 이렇게 말 모양 말 타고 가니까 조선시대니까 네, 예, 말 모양을 뭐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다 이렇게 놓고 옆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로 쓰라고 음식도 이렇게 좀 차려놓고 아. 그런 거를 했다라는 거지. 그 귀신이 잘 가라고. 네. 그러니까 전염병 귀신이니까 위협을 해서 하면 안 쫓는다라기보다는 되니까. 그런 게 오히려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좀 약간 애절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요즘 같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뭐 KTX 표를 끊어놔야 돼? 뭐 비행기 어떻게 해? 타고 저녁에 뭐 타고 보내야죠. 컵밥을. 뭐 어떻게 해야 돼? 조선시대에도 귀신을 일방적으로 쫓는 문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벽귀라든가 축귀라든가 이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귀신이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좀 막 애잔하기도 하고 왜- 그렇거든요. 저도 애잔한 이유는 왜 귀신이 될까를 공부를 하잖아요. 저희. 네. 뭐 아까 억울함이 있다든가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죽어서 저승을 못 가면은 조상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저승을 못 가는. 그러면 완성된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저승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저승 좀 제대로 보내게 되려고 하고 말 그대로 구천을 떠도는 거죠. 먹여서 보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의미는 우리는 나쁜 거는 쫓아내죠. 그쵸. 근데 어쩌면 나쁜 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애기나 살을 쫓아내는 거고요. 내가 아는 사람, 인간이 들어왔을 때, 인간의 영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풀어먹이고 달래주고 이런 식으로 보내죠. 그러면 이 한국 귀신들은 좀 약간 애절하고 잔잔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진짜 무서운 귀신은 없나요? 좀 있죠. 그래요?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몇 가지를 꼽긴 해요. 네. 뭐 손각시도 무서울 때도 있고 네. 총각 귀신도 무서울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크게 두 가지 꼽아요. 네. 창귀, 호랑이한테 물려준 귀신과 그리고 물귀신. 창귀와 물귀신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귀신은 내가 가진 억울함을 들고 오잖아요. 민원을 제기하고 오는데 호랑이한테 물려준 영혼은 네. 저승을 못 간대요. 저승을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을 꼬셔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는 호환 입은 집안은 사돈도 맺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 단어 중에 앞잡이란 단어도 그 창귀가 앞잡이란 단어도 했어요. 나타나서 막 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휘파람 소리가 나기도 하고 산에서 그러기도 하고. 근데 또 호랑이는 사람을 홀려서 죽인다고 그래요. 네. 호랑이의 눈만 마주쳐도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머리를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바위 같은 데 올려놔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다가 시루 있죠, 떡 만드는. 시루를 거꾸로 놓고 거기다 쇠젓가락을 꼽아놔요.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이 못 올라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환 이런 거는 지금 호랑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민속현장에서 조사하면은 할아버지들 다 얘기해줘요.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이제 죽은 사람들끼리의 결혼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인데 결혼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저승을 가야 조상 대접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엔 결혼을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젊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승을 못 가고 조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좋지 않다. 네. 일단 값이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래서 그 사후 결혼식 또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좀 있어요. 사령혼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실은 조사가 어려워요. 제대로 된 기록 원 세트로 찍은 거는 83년도인가 NHK에서 찍은 거. 실제로 관찰에 찍은 것들이 몇 개는 전해지는데 10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 추정을 하고 무당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해나가고 조사를 하는데요. 좀 안타깝죠. 예전에는 이제 그 삼성동에 화주당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당인데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처녀 총각이 그 귀신들이 결혼하면은 또 쫓아올 수 있다고 그래서 강 건너는 귀신
귀신이 광을 못 건넌다고 해서 일부러 강남에다 둔 거예요. 아, 이 저승결정사네, 여기가. 그러니까요. 아, 얘기만 들어도 약간 좀 무섭긴 해요. 인형 둘을 모셔놓고 반지 교환도 하고 폐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같이 잠도 재우고 국수도 이제 떠먹여주고. 진짜요? 예, 해서 진짜 결혼식.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패백도 받고. 어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녀 귀신, 총각 귀신처럼 안쓰러운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이것도 처음엔 무섭게 들렸는데 또 약간 애잔해 슬퍼지는 것 직접 같아요. 보면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저는 되게 뭐랄까 약간 안심이 되는 게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오다 가다가 요즘에 좀 들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고 뭐 조사한 옛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례 중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희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83년 외국에서 외신에서 촬영한 거 한 사례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희귀했으니까 옛날에도 기록 같은 게 잘 없었겠구나 싶어서 조금 희귀하고 독특한 그런 것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한자어로 명혼이라고 해가지고 명이면 저승이라는 뜻이죠. 혼은 이제 결혼을 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나라에도 그런 용어라든가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문화권 사람들이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지금 아주 요즘 우리도 지금 논란거리인데 외국 신을 모시고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섞여버린 거예요. 어차피 언어는 중요치 않아요. 신의 세계에서. 아, 그쵸. 불가능이는 없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게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중기에 임진왜란이 발발해가지고 중국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은 관우의 혼령에게 제사 지내는 걸 되게 중시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다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전쟁에서 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도 좀 설치를 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동묘가 관우의 그런 신령을 모시기 위한 장소로 중국 명나라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가지고 건설된 거죠.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에 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글 같은 걸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한 글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 게 우리나라에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이게 과연 영험한 걸까? 얼마나 영험한 걸까? 중국 사람들 이런 일을 왜 할까? 이게 관우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비들이 쓴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의 일부로 그게 좀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시대에 따라서 그런 이런 귀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의례도 점점 수용적으로 변화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나라 때 관우를 모시고 왔던 명나라 부대는 그 동네에서 관우는 재물의 신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의인이 충절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무당들 중에 메가더러 장군을 모시는 무당들 있어요. 메가더 장군. 그래요? 예. 우와. 어쨌든 나라를 구했으니까. 네, 그쵸. 장군 신으로서 어떤 격은 갖춘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좀 말씀드린 사회와 이런 걸 변하면 외국에서 A가 들어와도 우리가 A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열린 마음. 오픈마인드로. 여기서 잠깐 저희가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잠깐 개념 정리 코너인데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잠깐 개념 정리 코너인데요. 제가 네. 궁금한 개념을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교수님과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막 도화살이다, 귀문관살이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사주에 귀문관살이 있으면 귀신을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요즘 제일 많이 든 게 귀문관살이에요. 네. 귀문관살이 있으면은 저 무당되나요 그러는데 그 귀문관살은 사주에 정확히 보면은 좀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고 잘 받아들이고 뭔가 잘 풀어내고 그래서 연예인 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연예인 살. 실은 연예인들과 무속인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퍼포먼스를 하는 왜냐면- 직업이니까. 뭘 받아서 내가 그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재주검사에 무당을 하면은 그 집은 장사가 안 되죠. 그리고 백호살 원래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살인데 이제는 반대로 돼갖고 백호살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칼을 댄다 수술한다면 돈을 번대요. 저는 우리나라 무속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액땜이라는 관념입니다. 액땜. 네네네. 액땜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액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만한 그런 운수, 그런 액이 나한테 꼈는데
그거보다 좀 사소한 다른 나쁜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일을 막는다. 맞아요. 이런 게 액땜이잖아요. 맞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되게 승화되면 뭔가 나쁜 일이 하나 생겨도 액땜하면 치자. 특히 더 초에.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끝난 거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한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고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좀 넓게 보자면 저는 요 이야기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지금도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하면 직성이 풀린다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너는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직성이 풀리겠냐? 이런 식의 네, 표현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직성이 뭐길래 풀린다라고 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민속에서 직성보기 풍습이라는 게 조선 후기에 좀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별점인데 그 해마다 사람마다 자신의 운수를 관장하는 뭐 행성이나 달이나 태양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 한 해에 자기 운수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뭐 이런 거를 직성별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직성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수성 같은 게 걸리면 되게 안 좋은 걸로 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액 비슷한 거죠. 네, 네. 그걸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얘를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물에 몰래 밥을 한 숟갈 집어넣는다 뭐 이딴 거예요. 네. 되게 이상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직성의 그 나쁜 운수를 액을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뭐 직성이 풀린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도 쓰기는 하는 건데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지만 그게 뭔지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거의 아무도 없죠. 몰라요. 그리고 새해에 자기의 직성을 따져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뭐 저기 상수도 처리장에 뭐 밥 던지고 하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살이나 액에 대한 관념도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이 한국 귀신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 형용할 수 있나요? 명확히 얘기해서 저희도 계속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요괴나 귀신에 대한 그림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없고 명확히 말해서 비정형의 대상이었던 거죠. 실체가 없는 예.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아마 굳이 그런 걸 드러내지 말라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라 때 뭐 처용의 뭐 가면이다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만든 거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귀신의 얼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얼굴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처녀 귀신 생각해보세요. 소복 입고 머리를 풀고 왔어요. 맞아요. 소복은 상주들 입는 거고 맞죠. 수의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우리 캐대원 봤을 때 과연 가수 맞아요. 입고 왔을까?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70년대 전설의 고향의 영향이다. 만들어진 전통? 그러니까 저희 민속하면 제일 조심하는 게 전통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옛날엔 이랬다 해서 그걸 프레임화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의 귀신의 모습은 비정형화돼 있었다. 지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비정형화 돼 있어서 오히려 상상의 나를 펼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드디어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네, 마무리 시간인데요. 오늘 엄청 긴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 딱 요약을 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 보시자면요. 우리 준비되신 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의 문화 속에 우리 조상들의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오늘이랑 약간 오늘 이야기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네. 좀 더 환하고 편안하고. 그렇대요. 그렇대. 네. 과장님. 저도 뭐 비슷한데 저 딱 한마디로 그냥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난다. 신난다. 오,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한국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에는 이 귀신이 어디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파헤쳐 볼 겁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국립민속박물관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